네, 안녕하세요. 이교시쌤 주식공무원입니다. 어떻게, 잘 매매하고 계시나요? 오늘 뭐 어제 미세먼지가 좀 심하다고는 했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에 비해서 오늘 이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뭐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약 한 1.18% 상승을 하고 있지만 코스닥 150이 3% 이상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뭐 제약바이오주를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체감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 상승은 그게 크지 않으실 거라고 보여요. 오늘 그 주식공무원이 알려드릴 속담 먼저 좀 말씀 소개해드리고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알려드릴 속담은 꽃을 꺾고 잡초에 물을 주지 마라 라는 속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종목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뭐 적게는 한 뭐 세네 종목에서 많게는 뭐 20종목, 진짜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제가 한 40종목 넘게 가지고 계신 분도 보셨는데 보통 포트폴리오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상관계수라고 해서 종목들이 이제 리스크가 이제 해칭되어 있는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정치 테마주를 하신다라고 하면, 뭐 하나는 뭐 뭐 조국과 관련된 테마주고, 하나는 유시민과 관련된 테마주이고, 뭐 하나는 황교안과 관련된 테마주라면, 예를 들어서 서로가 이제 뭐 황교안이 좋아지면 유시민이 안 좋아지고, 유시민이 좋아지면 황교안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리스크 해칭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치 테마주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좀 뭐 포트폴리오상 리스크 해지, 분산 투자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통 수익난 종목과 손실난 종목을 가지고 계실 텐데,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을 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을 잡초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잘 관리된 화원이라던가 그런 곳을 가보면 뭐 잡초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꽃이 잘 가꾸어져 있죠. 그런데 잘 가꾸어지지 않은 어떤 그 화단을 가보면 꽃은 거의 없고 잡초만 무성한 굉장히 보기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계좌가 만약에 화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시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의 어떤 그 수익을 내는 그런 종목은 꽃입니다. 그래서 꽃이라는 종목을 팔지 말고 손실을 내고 있는 잡초라는 종목을 매도를 해야지 되는데,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거꾸로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수익이 나는 종목을 짧게 잘라 먹고 손실이 나면 계속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계좌를 보면은 수익이 나는 종목은 거의 없고 손실난 종목으로만 계좌가 꽉 채워 있는 이런 상황을 겪으시는데, 그게 굉장히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울 속담은 꽃을 꺾고 잡초에 물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속담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주식공무원이 아까도 이제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은 사실은 코스닥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1.18% 상승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 150 종목이 지금 현재 3% 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체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어떤 특정 종목들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오늘 주식공무원의 어떤 관전 포인트는, 코스닥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지금 HLB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서로 시총 1위를 두고서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HLB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현재 시총 1위예요. 시가총액이 8조 1천억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6%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8조 882억 원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뭐 헬릭스믹스라는 종목도 이렇게 오늘 상승을 보이고, 지금 사실은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굉장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HLB 같은 경우에는 저가가 이전에 이게 약 한 2만 원대까지도 2만 1,000원대까지 기록을 했으니까 지금 현재 1000% 약 한 10배 정도가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뭐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아, 저 종목을 내가 샀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주식 공무원도 이제 그런 생각을 당연히 사람이니까 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저 아래 2만 원에서 사서 지금 20만 원, 거의 21만 원까지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선수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해서 그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맹목적으로 들고 있다가 운이 좋아서 10배 넘는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지만, 뭐 선수들 같은 경우에 기술적 분석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저같이 펀더멘탈에 의한 종목을 분석을 한다던가 아니면 수급 분석을 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종목이 펀더멘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 수급적 분석에 있어서 그렇고 계속 바이앤홀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러실 필요는 없을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HLB와 HLB 생명과학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 즉 센티멘탈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뭐 임상 관련한 그런 어떤 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 종목이 아니고 제약바이오주 섹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컨스피어리스 티어리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제약바이오주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저는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 이게 이제 디지털 조선에서의 어떤 편지 무도도 아니고요. 주식 공무원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지금 이 시간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들으러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신 거잖아요. 저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점수를 주지 못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겁장이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는 펀더멘탈이 튼튼한 종목들, 즉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수익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나 분석들을 통해서 이렇게 뭐 움퍽질퍽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었지만 이런 종목들은 또 오르다가 어느 뉴스가 나오면 갑자기 제자리를 찾아가는 경우들도 물론 있어요.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이 제약바이오주 관련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흥분하고 집중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 경우보다는 해외 경우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비아그라로 잘 아는 화이자라는 종목 아시죠? 화이자. 이 화이자라는 종목이 비아그라를 개발하면서 원래는 이 비아그라를 심장병 약으로 개발을 하다가 결과가 이제 어떻게 돼서 발기부전제로 완성이 된 건데, 이 화이자의 주가가 자그만치 100배가 올랐습니다. 자그만치 100배. 자그만치 100배가 올랐기 때문에 그 주식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겠죠.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화이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비아그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투자했다기보다는 어찌 하다 보니 비아그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발기부전 치료제가 개발되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뒀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또 한 가지의 컨스피러시 티어리 음모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건 디지털 조선의 어떤 그 편집 방향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죠. 내년에 총선이 있으면 총선 자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총선 자금을 마련해야 하려면
사실은 제약바이오를 띄워서 제약바이오에서 어떤 그 개미들의 자금을 쓸어 담는 이런 어떤 그 형태들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뭐 확증도 없고 물증도 없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컨스피어리스트입니다. 그냥 음모론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그 총선과 대선이 있어서 선거가 있기 전에 제약바이오주가 아주 크게 상승을 했다가 선거 근처에 가가지고 제약바이오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실질적으로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거래량이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좀 터지고 있죠.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정이지만 순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 종목에서 지금 현재 순매도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가 이게 더 간다는 어떤 뭐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고 가는 놈이 더 간다, 뭐 달리는 호랑이 등에서 뛰어내리지 말라 이런 말도 있지만 저는 이런 어떤 급등하는 종목은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급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계심을 항상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지금 증시가 이렇게 조금 괜찮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시황에서도 잠깐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어저께는 별로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전일 있었던 해외 증시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 해외 증시에서 중국이 한 마이너스, 중국의 GDP 성장률, 3, 4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이 6%로 나왔었는데, 6%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상무부가 이제 통계를, GDP를 발표한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거든요. 이렇게 중국의 어떤 그 GDP 성장률이 낮게 나옴으로 해서, 앞으로의 중국 성장률, 그러니까 중국 성장률이 지금 사실은 전 세계의 성장률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계 경제가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슈 때문에 어저께 그 미국 시장, 그러니까 지난주 미국 시장과 지난주에 중국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차트로 이제 내용을 확인드릴 수 있는데, 차트로 내용을 확인드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보여드리는 건 유로스톡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유로스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다우존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일봉상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어저께는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상승의 폭이 하락의 폭을 크게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 증시와는 다르게 저평가 PBR 1 수준 이하라고 제가 지속 말씀드렸고, 어저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던가 이런 어떤 내용들이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피에선 그렇고요. 코스닥에서는 지금 아까 보여드린 HLB라든가 셀트리온, 헬릭스믹스 이런 어떤 그 제약바이오주의 대형주들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으신데, 이제 역시 해외의 이슈입니다. 해외 이슈 중에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람이 영국의 이제 보리스 총리입니다. 영국과 지금 이제 EU가 브렉시트, 즉 영국의 EU 탈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보리스 총리라는 인물은 브렉시트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테레사 총리 이후에 어떤 총리직을 맡은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브렉시트를 굉장히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영국 하원에서 그러니까 노딜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에 관련된 내용을 EU에 다시 보내게 됐는데, 지금 총리는 하원이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연기서에는 이 보리스 총리가 사인을 안 했고, 사인을 별도로 한 친서에는 우리는 브렉시트를 원한다, 그리고 이번 연기는 매우 좋지 않다라는 이런 어떤 하원과 정부가 서로 상반된 이런 내용의 친서를 EU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EU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EU에서는 사실은
이런 어떤 영국 총리의 어떤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브렉시트의 연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보리스 총리가 완전히 패싱당한 것인데 뭐 그야말로 이제 총리가 이제 완전히 개망신을 당한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브렉시트 관련해서 그래도 노딜 브렉시트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안도감이 커져서 실질적으로 유로스톡 지수 같은 경우에 상당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이것을 차트에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유로스톡 지수는 이렇게 그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주봉으로 조금 늘려서 보면 좀 의미 있는 그 포인트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2018년 5월 달이고요. 이 2018년 5월 달부터 유로스톡 지수도 이렇게 크게 밑으로 하락을 해서 2800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이 굉장히 격화되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기에 유럽뿐만 아니고 상해 종합 지수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중국과 커플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유로스톡 지수가 거의 2018년의 5월달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모습을 사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실은 지금 미국 지수와는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다우존스 지수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좀 더 의미 있는 것은 S&P 500 지수가 어저께 3,000을 찍었다는 겁니다. 3,000을 찍었다는 이런 의미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인 예를 들어서 제조업 지수라든지 서비스업 지수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판매 지수라든지 이런 3대 지수가 별로 안 좋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겁을 주고 있어요. 이 겁을 주고 있다라는 것은 급락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미국 증시는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는 2008년도부터 꾸준히 계속 올랐습니다. 계속 올랐는데 이것을 뭐 그 상해종합지수라든가 이렇게 놓고 보면 상해종합지수는 이렇게 꾸준히 오르지 않았어요. 꾸준히 오르지 않고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유로스톡 지수도 올랐다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즉 제가 전번에 속담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고점 시그널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그 뉴스라던가 이런 어떤 언론에서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지 말고 제가 숫자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숫자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실질적으로 그 숫자가 내려간다고 해도 지금 이머징 시장과 선진국 시장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점에서의 어떤 버블 신호는요. 고점인데도 장밋빛 어떤 뉴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라던가 뭐 유럽 시장이라든가 중국 시장 어떤 장밋빛이라기보다 어떤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경고 시그널이 나오는 상태에서는 버블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 그렇게 뭐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런 종목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LB 지금 현재 8조 1,145억입니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가총액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PER이 256입니다. PER이 256이고 PBR이 37이면 이 지금 현재 상태가 일반적인 재무 상태로 절대 제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서 물론 이제 매수를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이런 종목들은 따라가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속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잡초는 꽃을 꽂고 잡초에 물을 주지 말라. 즉 수익이 나는 여러분들 계좌 5종목이 있든 4종목이 있든 3종목이 있든 여러분들의 계좌에 지금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 있죠.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오래 보유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오래 보유하셔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잡초가 아닌 잘 관리된 꽃으로 이렇게 이쁘게 관리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조금 오늘 방송 마치기로 하고요. 궁금하신 점이라던가 주식공무원에 대해서 뭐 궁금하시는 점이라던가 이런 점이 있으시면 네이버에 주식공무원 쳐주시면 주식공무원이 운영하는 카페라든가 아니면 블로그 이런 내용도 살펴보실 수 있고, 일주일에 제가 2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12시 20분부터 20분 동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방송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리플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점 먼저 해결해 드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이제 뭐 제 방송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아직 시장은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 짤짤.